안녕하세요. 주아이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니클의 소년들이에요. 작가는 콜슨 화이트헤드, 은행나무 출판사이고요. 해당 작가의 책은 이번에 처음 접해보게 되었는데요. 평소 인권이라던가 개인의 심리, 상처, 치유와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은 터라 제2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말을 듣고 구입을 했어요. 마음 아픈 책이 아닐까 싶었지만 또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고 가슴에 남은 리스트 중에 한 권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프롤로그의 첫 문장이기도 한데요. 그 녀석들은 죽어서도 골칫덩이였다. 이 문장으로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문장이 뜻하는 화자는 누구일까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고고학과 학생들 몇몇이 니클 가마원의 부트 힐이라 불리는 묘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굴된 유해들은 이전에 누군가가 사용했을 법한 쇠사슬이나 음료수병들과 함께 뒤섞여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해들의 상태가 매우 이상합니다. 금이 가거나 구멍이 뚫린 두개골들, 대형 산탄이 잔뜩 박힌 갈비뼈들. 공식적인 묘지에서 발견된 유해들의 상태가 이렇듯 매우 충격적인데 무덤 위에 나무 십자가 하나 없이 이름도 모른 채 묻혀있는 유해들은 과연 어떤 과거를 겪었을까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니클 가마원, 니클 소년원은 세상의 수면 위로 떠올려지게 되죠. 전국에 알려지기 3년 전 이미 문을 닫게 된 니클 소년원을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영상에 잡히게 된 그곳의 불길한 형상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죠.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는 니클. 니클을 떠난 뒤 어떻게든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이상한 상표의 담배를 끈질기게 피우는 사람. 늦게나마 자기 개발 방법들을 실천하려는 사람. 항상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 사람. 테레비뉴를 마신 뒤 숲에 들어갔다가 얼어 죽은 사람. 그들은 엘리너 가든인의 회의실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줄지어 니클로 가서 엄숙하게 그곳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나쁜 기억이 있는 장소가 나올 줄 알면서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당당히 걸어갈 만큼 기운이 나는 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다. 그들은 그날 상태에 따라 문제의 장소를 피하기도 하고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기도 했다. 니클 소년원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의 생존자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죠. 그렇게 작은 단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곳의 실상이 생존자들을 통해서 하나씩 참혹했던 과거들이 수면 위로 떠올려지고 그 가운데 엘우드 커티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등장합니다. 비밀 묘지가 발견되자 그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텔레비전 화면 속 기자의 어깨 위로 쏟은 삼나무들을 보니 살갗이 다시 뜨거워지고 말라붙은 파리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엘루드는 흑인 아이예요. 부모님은 애를 낳고 어디론가 떠났고요. 그렇게 남겨진 엘은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죠. 꼿꼿한 성품의 할머니를 통해 엘로드는 방황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한 유년을 보내는데요. 그 안에는 할머니가 크리스마스로
엘에게 선물한 마틴 루터 킹의 연설 LP를 들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길러가게 되었죠. 그의 착한 성품과 근면한 기질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게 되고요. 학교에 가서도 모범적인 학생이 됩니다. 그렇게 힐 선생님이라는 좋은 분을 만나서 고등학교 신분에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갖게 돼요. 경주에서 뒤처진 아이는 그대로 영원히 뒤처져 있던지 아니면 앞사람보다 빨리 뛰는 수밖에 없어. 좋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루드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힐 선생님이 엘루드에게 해주었던 말이에요. 인종차별이 매우 극심했고 흑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떠한 권리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힐 선생님이 권해주신 대학 프로그램은 엘루드에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이기도 했죠. 엘루드는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또 할머니의 애정어린 응원을 받으면서 학교로 향합니다. 이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에게 얻어맞는 바람에 자전거가 망가진 터였기에 학교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배움을 향한 기쁨에 젖어서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을 하다가 픽업 트럭을 만나서 타고 가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얻어타게 된 픽업 트럭으로 인해서 엘루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이언 힐의 마틴 루터 킹이 그에게 답을 알려주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므로 매일 삶의 여로를 걸을 때 이런 품위와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니클 소년원에서 엘루드는 그곳을 학교처럼 잘 배우고 말 잘 듣고 점수를 잘 받으면 그렇게 잘하면 하루빨리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곳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교화가 돼서 다시 사회인으로 학생 신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에로드는 범죄로 인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어요. 돌봐줄 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다 니클로 들어오게 된 아이들.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쳐 들어오게 된 아이들. 백인에게 함부로 싸움을 걸었다는 이유로 들어오게 된 아이들. 그곳에서조차 백인과 흑인의 건물도 나누어져 있고요. 음식도 노동도 교육도 달라집니다. 이 가마원, 소년원 안에서의 일들이 소설 속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올바른 기준도 규칙도 없이 그저 하나의 도구로 사용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잠깐 울렁증에 책을 덮기도 하곤 했어요. 그 참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혐오와 폭력을 가지게 된 인간이 만드는 황폐함, 그 황폐함의 사회, 비단 개인의 문제, 어느 한 단체로의 문제만 볼 수 없고 그렇게 보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 책이에요. 또 작게나마 내 마음에 혁명의 불을 피우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책이 아닌가 싶었어요. 엘루드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 등장인물들의 사연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왜 선은, 정의는, 빛은 때때로 깊은 어둠에 침잠되고 이렇게 지디겨지게 되는 걸까? 참담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 신념, 그렇게 그 안에서 나오는 또 다른 내적인 힘들도 함께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다 읽은 후에 다시 책 표지를 보는데 흑인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데 겹쳐진 그림자가 마치 한 아이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이 한 장면이 엘로드와 그의 친구가 그리는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읽어볼 것을 권해드려요. 정말 강력하게요. 콜슨 화이트헤드의 작가의 다른 책들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